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여나 우리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우리 시장은 힘을 내면서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는 반등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의 코인에서 같이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 지난밤에 선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이란 공습 여파로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의 이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상승분도 조금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도 다우지수만이 소폭 내림세를 보였을 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봉쇄될 경우에는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데다가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정책 기조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전해지는지 당분간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급반등,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알트의 대장이죠. 이더리움의 움직임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지난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요, 제네바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전문가님도 어디까지나 이란 측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 바로 공습에 돌입했고요. 또 이번 공습으로 수백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살한 하메네이를 두고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란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정권 교체의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봉기를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후계자가 선출되기까지는 이란 지도부에 조금의 공백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우리 시장은 이 공습 소식에 잠깐 미끄러지는 듯 하다가 지도부의 공백이 휴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오히려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6만 3천까지 떨어졌었던 비트코인 빠르게 6만 8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밤사이에는 더 힘을 내주면서 7만까지도 터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조금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영향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이더리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가 오르니까 이더도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9.5%도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의 거래량은 이전보다 15% 급증하면서 전체 유통 시가총액의 11%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분수령은 2,150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가량을 뚫지 못했었던 강력한 저항선이 바로 이 라인인데요. 여기를 뚫고 만약에 올라서게 된다면 대규모의 숏 커버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다음 목표가인 2,800달러까지도 승승장구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과연 이더리움이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제대로 저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조금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인지 조금 더 향후 추이를 며칠 동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비트코인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0.58% 빠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69,000달러 가깝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춤거리다가 앞자리를 빠르게 7로 바꿔주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0.92% 빠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2,000달러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 잘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XRP도 0.65% 빠지고 있지만 1.4달러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솔라나도 1% 가깝게 지금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약간은 숨고르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증시는 약간 타격을 입는 듯한 모습이지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이 또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을 어떻게 운용을 해봐야 될지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힌트 얻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시장이 힘을 내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여기에 맞춤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코인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주말 동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상당히 크셨을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다행히 반등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지금 안도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속에서 주요 메이저의 코인 흐름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긴장의 끈을 또 놓을 수는 없는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포인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삼아볼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디에 있을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들부터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이란이 조금 관계가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조금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전쟁이 이제 시작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 공습 전 가격보다 오히려 5.1%가량 오른 68,000달러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오히려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한 이유는 네. 뭐라고 보실까요, 앵커님은? 글쎄요, 지금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이 지도부에 좀 공백이 생겼으니까 오히려 휴전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굉장히 이제 강력하고 파괴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네.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제 지도부가 이제 모두 다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란 정권 붕괴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우려는 꽤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네. 전쟁으로 예상됐던 이벤트가 이제 전쟁은 어차피 이제 이미 예상된 이벤트로 시장이 판단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어쨌든 가격에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네. 앞으로 이제 그게 핵심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는 이유는 이제 호르무즈 그렇죠. 해협 봉쇄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이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상승을 또 초래하고 또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쵸. 또 이제 지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시장에서는 이제 주요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이제 전쟁이 과연 이제 단기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또 장기화될 것인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내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이 상황을 유지하기는 하겠지만 뭐 3, 4주 요 정도에서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일단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선반영돼서 빠졌다가 오히려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우리 시장이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하방 압력으로 다시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꼭 팔로우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목표 달성까지 나의 이 스탠스를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강경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조금은 발을 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끝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바람대로 이제 이란 국민들이 이제 봉기해서 이제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데 네. 지금 체제 유지를 원하는 이제 강경파와 그리고 이제 변화를 바라는 세력 간의 내부 권력 투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은 안도하긴 이른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이제 분초 단위로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란은 또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주변국들에 대해서 지금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계속 감행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게 확전의 양상으로 또 이제 번지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시장 전반에 또 이제 공포감을 또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유가 급등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또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또 늦추거나 또 이제 또 오히려 또 추가 금리 인상을 또 고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목표라는 건요. 이란의 지도부가 본인이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그래도 너무 반미 정서를 펼치지 않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여기에 또 유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지속적으로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일단 이슈들은 우리가 지금 이 정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 데이터들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온체인 데이터들 좀 빠르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은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이제 이 이슈를 떠나서 지금 이제 온체인 데이터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가져온 차트를 한번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실 온체인 데이터는 바로 이제 비트코인 CME 선물 수익률 곡선입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이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것으로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면은 보라색 점이 보이시죠? 네. 예, 이 보라색 점은 현재 시점의 수익률 곡선을 나타내고요. 위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점은 1년 전의 수익률 곡선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검은색 점은 이제 2025년 말에 이제 기록됐던 예상 수치인데요. 현재 이 곡선을 보시면은 보라색 점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만기가 먼 선물일수록 현물보다 비싸게 거래가 된다는 뜻인데요. 시장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낙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 차트 상단에 이 파란색 숫자들 1.21, 1.02 이 숫자들을 보시면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와 이제 수익률 격차를 나타냅니다. 거의 모든 구간에서 지금 현재 수익률 곡선이 1년 전보다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는 이제 작년 이맘때보다 시장 과열이 다소 식었거나 선물 레버리지를 활용한 프리미엄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곡선의 기울기를 보시면은 만기 4에서 6개월 구간에는 이제 격차가 0.44, 0.63% 정도 수준이지만 네. 8개월 이후 구간에서 보시면은 격차가 1.21, 1.02로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 하락폭이 단기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시장이 예전만큼 공격적인 이제 초고성장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곡선이 꺾이지 않고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적 수요와 장기적 신뢰가 여전히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잡아볼 수 있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시장 참여자들의 이 관심 그리고 뭔가 열기가 좀 덜하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또 이어서 이제 보실 이제 지표도 이제 선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셨을 때 이 차트는 이제 시장의 과열 여부와 잠재적 바닥 신호를 포착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인데요. 실제로 CME 선물 수익률 곡선 기울기가 2025년 이후에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는 2018년에서 2019년과 그리고 2021년, 2022년 사이에 이전 약세장 국면의 직전에서 관찰됐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검정색 선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이시는 이 보라색 영역이 장기 선물과 단기 선물 간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이 값이 이제 양수일 때,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0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는 미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이제 이 값이 음수일 때는 시장의 공포나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극심함을 의미하는데요. 차트에서 이 빨간색 원으로 이 표시해드린 이 부분을 보시면은 2018년과 2019년에서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이 구간을 보셨을 때 수익률 곡선 기울기가 0 이하로 떨어진 부분입니다. 네. 이 0 이하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시기는 시장의 비관론이 극에 달했던 시점인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장기적 바닥과 일치했습니다. 즉 선물 시장의 공포가 극대화되었을 때 최적의 매수 기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이 사이클의 저점이 기울기가 음수로 전환됐을 때만 발생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기울기 하락이 시장의 냉각을 시사를 하지만 지속적인 이 양수값이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수인 게 조금 괜찮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기울기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패턴상 한 내년 초쯤에는 저게 또 음수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온체인 데이터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결제 약정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결제 약정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선물 시장에 유입된 전체 자금의 규모와 이제 활성 계약수를 나타내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2025년 초에 정점을 찍었던 미결제 약정이 최근 47% 급감했습니다. 오. 이는 2021년 이제 하반기 폭락장 직전에 이제 자금 이탈 마이너스 45%의 이제 이 규모와 매우 유사한 지금 이제 상황인데요. 이제 검은색 비트코인 가격선이 하락함과 동시에 이제 보라색 영역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을 지탱하던 레버리지 물량이 청산되거나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을 떠나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이러한 감소는 시장을 지탱하던
이제 레버리지 물량이 청산되고 투기적 수요 감소, 그리고 해치 활동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물 시장의 기대 심리가 꺾인 상태에서는 이제 실제 운용 자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가격을 다시 위로 끌어올릴 만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이나 긴 횡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관심도는 또 어떤지 ETF 통해서 빠르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다행히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 기준으로 이제 6주 만에 지금 5주 동안에 이어졌던 순유출이 이제 끝나고 6주 만에 자금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만 7억 8,731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요. 6주 만에 기관 자금의 순유입 전환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시장의 하락 추세를 전환할 만한 규모의 순유입은 아니라는 점과 현재 아직 모든 데이터가 아직 시장이 바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의 하락을 떠받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과 XRP ETF도 마찬가지로 순유입으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반등세가 나타나곤 있는데 여전히 전문가님께서는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원화 기준으로 지금 이제 1억 원, 이 1억 원을 잘 사수한다면은 이번 주말까지는 단기 매물 구간이는 이제 단기 매물 구간이죠. 1억 1,000만 원까지는 이제 시세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월 달은 하락, 그리고 2월 달은 횡보, 이제 3월 달은 상승의 시나리오로 1억 1,000만 원 이상 상승해 줄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1억 위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과 XRP는 어떻게 좀 비슷한 흐름일까요? 네, 이더리움의 흐름도 현재 지금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지금 자리가 좋은 자리로 보실 수 있겠지만 현재 6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에 형성된 가격은 매물대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00만 원 위로 올라와 주면은 좋겠지만 300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는 330만 원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비싸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은 이제 같은 네트워크 기반인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와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제 체크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이제 전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이 크게 안 나고 있는 모습에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을 한번 이제 XRP를 한번 보겠습니다. XRP는 가격만 빠르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XRP는 현재 2,200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기 저점인 지금 1,900원 이탈 시에는 또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2,200원 빠른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보시는 히든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히든코인은 바로 저스트였습니다. 목표가 8%를 도달해서 9%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바로 이어서 보실 오늘의 히든코인은 바로 현재 보이시는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이제 목표가를 길게 30% 이상 잡았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하시면은 오늘의 히든코인명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서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히든코인에 대한 정확한 대응 타점까지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